다음으로 또 해태제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제과가 사실 허니버터칩 인기에 힘입어서 공장 증설에 나섰는데 사실 성과가 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 회복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신규 상장주들의 의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생각만큼 좀 강한 이슈는 되지는 못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해태제와 같은 경우에도 상장 초반에 반짝했던 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허니버터칩의 열풍에 힘입어서 상장을 통해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5일 동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시장에서 2001년에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재상장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장하지 못했었던 것은 업황 악화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상장에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허니버터칩이 열풍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낵 부분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고평가 우려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취약한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은 사실 수출적인 부분들은 미비한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내 농심이나 이런 오뚜기 식료품 쪽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태제가 역시도 좀 많이 저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차기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시장에서 이제는 이것이 흥행이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맛 열풍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맛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소주는 써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감자칩은 달콤했다라는 거였는데 결국 감자칩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짭짤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던져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증설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문막의 제2 공장이 증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은 1,800억 원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월 달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매달 3억 원 안팎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이전에는 허니버터칩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동네 마트나 슈퍼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먼지가 수북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지금 판매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급격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매력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목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상장할 때 기업에서 조달했던 자금은 신규 투자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M&A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해태제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증설, 공장 증설이 아니었고 빚갚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빚갚기에 빚을 갚는 데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케어젠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케어젠이 이제 또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정권에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좀 매도세 상승폭은 둔화가 됐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우선 워낙에 지금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제약 바이오 쪽에 상당히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가지고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자사주 25만 주입니다. 내년 1월 13일까지 취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을 주가의 하방을 좀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들어왔던 현금성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자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7월 달에 급등할 때 들어왔던 매수 주체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을 통한 강한 매수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9월 달 들어가지고 한미약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주가는 상당히 더 큰 폭을 하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케어젠은 중국 조인트벤처 설립을 해서 지속적인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 현지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진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시장에 지금 많이 선점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마진율이 있다라는 것도 좀 케어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250억 원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몰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하고 외국인들의 흐름들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루콤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악재에 따른 반사이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또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블루콤이 주가 횡보를 하다가 정권에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됐어요. 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블루콤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예년의 실적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블루콤은 새로운 신제품이나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매출을 좀 돌파할 만한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신제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블루투스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좀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은 미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아이폰 예약 판매 돌입되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저도 휴대폰 가게를 가면서 봤었는데 좀 뜨겁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충성 구매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제품 출시될 때마다 많은 이슈들을 받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아이폰이 공개를 할 때 무선 이어폰 아이팟을 같이 에어팟 같이 공개를 했었는데 선 없는 이제 이어폰이다라고 좀 이슈가 되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투스의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당장의 블루콤이 실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블루콤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급격한 성장 이후에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블루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실적도 좋았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위치 부근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을 돌파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블루콤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그냥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중국 로컬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리니어 진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에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니어 진동 모터 샤오미의 공급 예정이었다라는 것은 원래 공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을 이제 공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 이것은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해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뚜렷하게 갈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뭐 배당이나 재무 구조를 통해서 어차피 들어갈 거면 같은 값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 블루콤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이 조금 이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근 트렌드가 옵션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의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고 이번 주 오늘 좀 흐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 형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선 위에 안착하고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우식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많이 흐름이 상승을 했었던 개별이나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매수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의 또 수급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